지니언스는 네트워크 및 단말 보안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네트워크 접근 제어, 즉 NAC 솔루션 개발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의 정보 유출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입니다. 그리고 NAC 부문에서는 지니언스가 기술 트렌드와 제품 도입을 위한 영업력과 체계적인 기술 지원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과점 시장인데요. 최근 사물 인터넷이 각광받으면서 지니언스도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지니언스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것도 다 매수네요. 강태용 종목가께서 이제 네.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래요. 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멋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뭐 이번에 지니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저도 뭐 사람들이 너무 부실주만 좋아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부실주가 아니어도 할 줄 아는 종목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종목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 탈바꿈 해서 한번 들고 나와봤고요. 네. 일단 지니어스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지니어스도 뭐 기업적으로 설명할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요. 얘 같은 경우 뭐 방금 말했다시피 뭐 네트워크, 뭐 접근 제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네. 현재 뭐 보안 관련한 이러한 업종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정보 보안이라는 게 향후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면서 IT, 뭐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기계화가 돼갑니다. 그렇다는 건 이것들이 서버에 저장이 되기도 쉽고 반대로 이것을 해킹만 잘못당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큰 타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보안이라는 거는 결국에 제일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4차 산업으로 더 넘어갈수록 이제 IT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제일 많이 발전돼야 되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이 정보 보안 관련한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지니어스가 기업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는 머나먼 미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정보 보안 시장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이 지금 한 4조 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까지 뭐 8조 원인가 9조 원까지 이제 증가가 될 전망이라고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정보 시장에 대해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로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SKT라든지 KT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대기업에서도 그래도 보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일단 지니어스는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는 없어요. 지금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 머나먼 미래는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일단은 저는 주식을 이 기업을 안 믿어요. 기업을 안 믿고 일단 기업 설명해드린 거고 지금부터 좀 집중 못하시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이 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네. 좀 집중을 하셔야 알겠습니다. 좀 따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네. 지니어스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한번 보여줬어요. 보통 일단 차트를 먼저 본다라고 네. 하면은 지니어스 최근에 급락했던 게 그 음봉 때거든요. 저 음봉 때 대략 그 마이너스 한 7%인가요? 아무런 이슈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가가 급락이었어요. 마치 남들이 보기에는 뭐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쓸 만큼 네. 그런 급락이었는데 이런 급락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다음 차트를 볼게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일반 법인으로서 이제 유통 가능 주식수 저게 네. 이제 그 지니어스라는 기업이 공모할 때 공모에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솔 넥스지가 이제 보통주로서 32만 주를 받아가게 돼요. 네. 근데 한솔 넥스지가 이번에 그 전날에 32만 주를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정말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기업이 있어서 32만 주를 한 번에 그 장중에 내다 판다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는 건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건데 제가 이거 말이 너무 길어질까 봐 이거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넥스지를 검색하셔서 기업적인 상황을 좀 보면 돼요. 이 넥스지가 엄청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넥스지 쪽에서는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네. 일단 이 지니어스가 상장됐던 공모가가 네. 13,500원대의 공모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칸솔 넥스지가 상장될 때 13,500원의 주당을 공모를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다음 걸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 지니어스가 보유해서 물량이 안 걸려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네. 그럼 충분히 주가가 상장되고 나서 13,500위로는 많은 기간 동안 시세가 있었어요. 실제로 19,000원,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는 건 이 넥스지가 팔려고 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넥스지가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팔았는데 저는 그 지니어스를 왜 매수 추천드릴까? 네. 왜 추천할까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지니어스를 종목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 넥스지를 팔므로써 보통 이 지니어스가 그 평균 거래량이 보통 10만 주가 안 나왔거든요. 평균 거래가 한 10만 주 정도 나오던 기업이 이날 32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를 버렸는데 이게 하한가를 가지 않아요. 하한가를 가지 않고 주가가 네. 한 3%, 4% 빼다가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7%까지 뺀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이 물량을 누군가는 잡아먹은 주체가 있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해봤더니 누군가 있어요. 그 창구를 봤을 때 네. 자, 지니어스라는 이 주체를 봤을 때 전날 주가가 급락했을 때 지금 개인 매수가 1,600 이 개인 매수와 이제 기관이 보이시죠? 네. 1,600억과 이제 2,000억 정도의 이제 그 기관계 매수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 물량을 기관이 받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기관이 계속 그 뒤로 팔고 있어요. 네. 그 전에도 매집했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저는 기관이 받았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기관이 이 지니어스의 물량을 잡아먹었다 생각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개인의 물량이라고 개인이 물량을 잡아 먹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또 다시 보충해 주는 게 그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저희 거래 창구예요. 네. 거래 창구를 봤을 때 3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도가 들어온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미래대우밖에 없거든요. 정확히 33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네. 매수가 추가 22만 주. 그렇다는 건 총 매수가 35만 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33만 주가 매도. 그리고 2만 주가 이제 그 다 더했을 때 총 순매수를 한 건데 이 미래대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인 투자자의 창구로 제일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어떤 특정 개인이 받아 먹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개인이 과연 이번에 받아 먹었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차트를 본다고 하면요. 네. 이게 창구, 미래대우 창구의 이제 창구입니다. 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가설이 세워져요. 저 미래대우가 처음에 상장되자마자 엄청난 개인의 물량이 들어옵니다. 네. 그때 어떠한 특정 주체가 들어오겠죠. 그 특정 주체가 주가에 대해서 이제 장난을 치든지 무언가 하기 위해서 싹 들어와 버리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한솔 넥스지예요. 아니면 기존에 뭐 한솔 넥스지와 함께 같이 뭐 연루가 되어 있었다든지. 왜냐하면 이 넥스지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장내 막 무조건 매도 못 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냥 오늘 돈이 필요한데 그냥 팔자. 하는 순간 하한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밑에서 안 받쳐주면요. 하루에 평균 10만 주의 매수 잔량이 있는 건데 거래량이 이걸 32만 주 던진다. 하반부에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사전에 이야기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얘들도 안전하고 믿고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건 이건 분명히 받아준 주체가 있었고 그것을 분석해봤을 때 저는 미래대우 창구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 미래대우 창구가 이미 주가가 상장했을 당시부터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네. 미래대우 창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 작업을 돌리고 있다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넥스지의 물량을 받아냄으로써 본인들의 매수 물량을 늘리고 네. 그리고 이제 넥스지라는 이 기업이 물량을 던짐으로써 네.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던져버렸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익을 잡아가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또 끌어올리기엔 충분히 단기적인 바닥을 찍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슈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매수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매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디베스 전문가님 같은 여태까지 의견이신가요? 강태공 전문가가 네. 그 이제 분석했던 자료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한 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따라 그림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요. 지니어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워낙에 잘해주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기업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이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네. 신규 상장주잖아요. 네. 신규 상장주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팁을 드린 것 같아요. 썰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리면은 신규 상장주가 통상적으로 해서 이거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궁금하네요. 항상 연말 정도 11월 달하고 12월 달 정도에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규 상장주가. 네.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원래 연말 시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모멘텀이 이제 소멸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상반기에 이슈가 많이 집중이 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주가가 이제 떨어져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모멘텀 이고 수급적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한 그런 이제 상승량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못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지난달 10월 달부터 해서 네. 신규 상장주가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T슈진 영향도 있고 상신전자가 상장이 되고 나서 점상이 연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종목이. 그 정도로 해서 그리고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기간 동안 상장이 되었던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해서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고 거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신선하잖아요. 신선하고 이제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적은 물량만 가지고도 주가를 쉽게 띄울 수 있거든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은 손실이 많이 나오고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을 매수할 때는 연말 모멘텀이 소멸이 되는 시점 11월 달하고 12월 달 정도는 신규 상장주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내년 네. 상반기 4월 달하고 5월 달 네. 이 기간에 이제 시세가 이제 대신에 상장이 많이 돼야 됩니다. 상장이. 네. 그래서 10월 달하고 11월 달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해서 상장이 되었던 이제 그런들 또 나름대로 해서 이슈화를 몰았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지니어스는 제가 점수를 몇 점을 줬냐면은 네. 이 종목은 앞서 제가 가져놨던 종목에 비해서 70점이에요. 왜? 아직까지는 보안 쪽 이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4차 산업에 정말 중요한 게 보안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 왜 보안이 이렇게 취약할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깨 안 맞잖아 이게 네. 앞뒤가. 그게 그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정부에서 육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게 정권이 계속 4년마다 이제 바뀌다 그쵸?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너무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은 나름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이제 그 상반기였던가요? 네. 네. 중소기업이 이제 한번 이제 랜섬웨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돈을 지불했던 이제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이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나름대로 해서 네트워크 이 적금 제어 이 시장에서는 1위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설립이 된 지 그 나름대로 해서 12년 만에 코스닥이 상장이 되는데 네. 설립이 되고 여태까지 적자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를 줘야 돼요. 근데 이 보안 쪽은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약해. 안랩이라는 보안의 그 강자가 있는데 그 네. 기업도 나름대로 해서 이제 비싼 주식이지만은 그 1,000억대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국내 시장 같은 우리 강태우 정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해서 시장 규모가 4조 원 정도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네.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독보적으로 해서 있죠. 매출액이 뭐 셀트리온만큼 이런 기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100억, 200억대에 머물고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국내 대부분의 이제 회사를 이제 거래처를 두고 있고 네. 해외 쪽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좀 더 뻗어나야 돼. 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죠. 뭐 어떤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안 쪽 있죠. 네. 이런 쪽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더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70점밖에 줄 수 없는 거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참고를 하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BS 전문가님.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안이 좀 약하기 때문에 보안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리긴 하지만요. 기술력이 좋고 또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앞으로 크게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성이 좋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